암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과 싸우게 하는 건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가 가끔은 아군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치료법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이 새로운 무기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게 왜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특히 내분비계가 주된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는 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면역관문 억제제, 줄여서 ICI라고 부르는 이 혁신적인 약물,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원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ICI는요, 이제는 산택이 아니라 거의 표준 치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손쓰기 어려웠던 여러 공격적인 암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외부에서 뭔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약간은 잠자고 있던 우리 편 군대를 확 떼워서 스스로 암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암세포가 되게 영리하잖아요? 우리 면역세포한테 나 네 편이야 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위장술 같은 거죠. 면역관문 억제제, 그러니까 ICI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위장막을 확 걷어내버리는 겁니다. 면역세포에 걸려있던 브레이크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T세포들이 저게 저기였구나 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치료법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고삐가 풀려서 엄청나게 강력해진 우리 면역 군대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요? 적군이랑 아군을 구분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면역 관련 부작용, 줄여서 IRA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 잡으라고 풀어놨더니 우리 몸의 멀쩡한 장기들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군 오인 사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모든 환자에게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약 10%,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이런 부작용을 겪는다는 건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몸의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인 내분비계가 주된 공격 목표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럼 이 오인 사격의 표적이 되는 우리 몸의 내분비계,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위험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흔하게 공격받는 곳이 바로 갑상선이에요. 갑자기 기능이 너무 활발해지거나 반대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뇌하수체나 부신 같은 중요한 호르몬 기관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긴 한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공격받아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언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치료 시작하고 9개월 안에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놀랍게도 치료가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치료 끝났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작용. 도대체 어떤 신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진짜 문제는요, 이 초기 증상들이 너무나 애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고 살이 빠지고. 솔직히 이런 증상들은 암 환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암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부작용이 시작된 건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도 암 증상이나 항암 치료 부작용이랑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진단 자체가 하나의 큰 숙제인 셈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환자 본인의 역할이에요. 뭔가 예전이랑 다른 새로운 증상, 혹은 기존 증상이 좀 변했다 싶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조건 의료진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목이 자꾸 마르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유독 추위를 심하게 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부작용들이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접근하기만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의 핵심은 결국 균형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부족해진 호르몬이 있으면 밖에서 약으로 채워주고 반대로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걸 억제하는 약을 쓰는 거죠. 마치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요. 환자 개개인의 상태, 또 어떤 장기가 공격받았는지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작용을 관리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팀 스포츠 같은 겁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종양내과 의사, 내분비내과 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후유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전과 거의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전하고 싶은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면역이라는 강력한 힘을 깨웠는데 과연 우리는 그 깨어난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면역항암 치료의 다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